예, 방금 소개받은 포장재 공조잡이 이재정 팀장이라고 합니다. 방금 박정은 대리님으로부터 포장재 평가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저는 이러한 평가제도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재질 구조 개선을 촉진하고 유도하는 방안으로서 저희가 마련한 분담금 할증 및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방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순서는 우선 국내 EPR 산정 체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리고 오늘 주요 내용인 분담 할증 및 인센티브 지급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2021년도에 실제적으로 분담금 할증한 내역과 그리고 인센티브 지급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그간의 주요 사항 및 향후에 필요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EPR 제도 개요인데 이 부분은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생산자들이 폐기한 폐기물에 대해서 해수와 재활용까지 책임을 확대해서 진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PR 분담금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PR 분담금은 생산자가 그 재활용 의무를 공동으로, 개별적인 아닌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재활용 사업 공제자업에 납부하는 금액인데요. 도식을 보시면은 생산자가 재활용 공제자업에 분담금을 납부를 하면 이 공제자업에서는 이러한 재원을 가지고 실제 재활용하시는 재활용 사업자분들한테 지원금으로 지급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이 EPR 분담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EPR 분담금 산정 기준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이 있어서 그걸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영국이나 독일, 벨기에 같은 나라들은 재활용 의무 이행을 위해서만 분담금 산정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포장재 재활용성에 따라서는 별도의 산정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다만 보시는 프랑스에서는 재활용 의무 이행을 위한 분담금 산정 체계 이외에 포장재 재활용에 따라서 좀 비율이 높은데요. 페널티가 50에서 100% 그리고 보너스가 마이너스 8%의 감면 형태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도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재활용 의무 이행을 위한 분담금 산정 체계 이외에 포장재 재활용성을 따라서 분담금을 10%에서 20% 확정을 한 다음에 이를 재원으로 확보해서 최대 5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고자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의 내용을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 일단 프랑스는 이 재활용 의무 이행을 위한 분담금을 책정하는 구분을 중량 단위 요금과 개수 단위 요금으로 산정을 우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재활용성을 감안하게 되는데 보너스와 페널티 부분으로 감안하게 되는데요. 보너스 부분은 재질 구조 단선하든 재질 구조 개선에 따라서 마이너스 8%의 보너스를 적용을 하고 또 이와는 별도로 중량 또는 부피 감소가 발생되거나 그리고 리필 포장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8%를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가 단일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 8%에 또 8% 계속 증가될 수 있다는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재활용이 어려운, 특히 재활용이 극히 어려운 소재들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50% 부과되고요. 그리고 재활용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분리 표시 표출에 있으나 현재 재활용 체계가 없는 그런 포장재에 대해서는 100%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보시면 프랑스 할증 비율이 되게 높다고 생각되어 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프랑스는 이 재활용이 엄청나게 어렵거나 또 재활용이 아예 안 되는 특정 재질 구조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율 자체가 높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분담금 재활용성에 따라서 부과하는 할증 체계는
국내보다는 훨씬 간소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늘 주요 내용인 분당 8점 인센티브 지급 방안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많은 경과가 있었는데요. 우선 2018년 5월 달에 폐기물 관리 종합 대책에 따라서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을 위한 생산자 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런 주요 사항에 따라서 2018년 12월 달에 분담금 산정 시 재활용성을 고려토록 재활용법이 개정이 되었고요. 이어서 2019년 12월 달에 생산자에게 재활용 용이성을 등급평가하는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전에 이제 공단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경과등에 따라서 공동위에서 최종적으로 포장재 재활용성을 기준으로 해서 분담금을 할증을 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토록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포장재 재질 구조를 좀 더 지금보다는 더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 구조로 개선을 하고 이런 방안을 통해서 실효성을 이는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할증 및 인센티브 지급 방안의 적용 품목 및 시행 시기인데요. 우선 시행 시기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용 품목은 EPR 모든 품목이 될 수 있는데 금속캔, 종이팩, 유리병, 페트병, 기타 합성수지, 발판수지 포함해서 모든 품목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행 시기를 좀 구분이 되어 있는데 2021년도부터는 시범사무 성격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품목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가 너무 좀 부담이 있어서 2021년도부터는 페트병 및 적용 평가결과의 적용의 품목들에 한해서 우선 실시를 하고 그런 다음 2022년도부터 전 품목, 그러니까 EPR 대상 품목 중에서 포장재 전 품목에 대해서 시행하고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그 적용 방법인데 이 부분은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 구조, 즉 재활용이 어려운 등급에 대해서 분담금을 할증을 해서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 구조 중에서 최우수 등급에 한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즉 이 부분은 최우수 등급은 재활용 우수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최우수 등급 조건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엄격하고 까다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최우수 등급을 가지고 있는 품목은 페트병하고 PSP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센티브 지급 대상인 최우수 등급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우수 등급은 이런 제품들, 이런 재질 구조를 가지고 재활용 현장에서 재활용한다면 재활용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리고 재생원료 자체가 아주 고품질, 고부가가치의 제품으로 재활용될 수 있는 그런 재질 구조와 제품들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아까 대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무색 투명의 몸체는 라벨은 쉽게 분리가 가능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개 같은 경우는 페트 몸체가 그 비중이 1.34 정도 돼서 물속에 가라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개 재질은 페트 몸체와 비중 분리를 하기 위해서 비중이 1보다 낮은 P나 PP 재질로 구성을 해서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재활용이 용이하게 그런 개선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그 분담 할증 대상 제품에 대해서 예시 제품들입니다. 보시면은 크게 제품군 3개를 해서 제가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가 페트병 관련해서 제품인데 이게 첫 번째 제품은 생활용품이 화장품에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디스펜서 구조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내용물을 정량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그 금속 재질 스프링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재활용 현장에서 가장 좀 어렵게 여겨지는 재질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활용업계에서는 이 디스펜서에 대한 부분을 가장 조금 재질 구조 개선을 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종이팩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흔히 말씀하시는 멸균팩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알루미늄 이 첩합된 구조입니다. 이 멸균팩에 대해서도 실제
국내에서 재활용 체계라든지 이런 게 아직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좀 미미한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리병인데요. 유리병은 현재 국내 재활용 체계는 그 색상에 따라서 무색, 녹색, 갈색 이렇게 세 가지 재활용 체계, 세 가지 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다양한 색상을 가지는 와인병, 위스키병 같은 경우는 이제 할증 대상이 되고 또 재활용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분할 할증 비율, 인센티브 지급 비율인데요. 그 분할 할증 비율은 포장재별로 이렇게 20%, 15%, 10%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데요. 이 할증 비율은 저희가 한국생산본부에 연구를 좀 부탁드려가지고 생산본부에 수행을 해주셨는데 할증 비율 자체는 재활용 공정의 손실률에다가 그 재활용 어려운 재질 구조의 점유율을 가중평균해서 산정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 15%, 10%로 이렇게 포장재별로 차등이 있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할증 재원이 허락하는 한 최대로 지급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비율 자체를 최대 50%까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원운영 업무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운영은 지금 현재 저희가 생산자로 받고 있는 재활용 의무 이행을 위한 분담금하고는 분리를 좀 해서 이 별도로 회계 관리를 좀 해서 이 부분은 아예 분담금 자체를 구분을 해서 특정 정도, 그러니까 우선 인센티브 최대한 사용을 하고 그런 다음에 잔여 재원이 발생했을 때는 포장재 제조 구조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 저희가 뭐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있지만 조금 더 보완할 계획인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위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업무 절차는 분담 할증에 대해서는 출고 수입 이후에 납부 고지하고 인센티브는 할증 분담 수납 유예 한다고 이렇게 제가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2021년도분은 출고 수입이 확정되는 2022년도 9월 달에 납부 고지를 하고요. 인센티브는 그러한 할증 재원이 수납이 완료되는 2022년도 12월 내에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등급별 점유율인데 이 부분은 이제 최우수 등급은 표를 보시면 이 페트병하고 PSCB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담금 할증을 할 수 있는 어려움 등급은 철캔을 제외하고 모든 품목에 다 고르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색 영역으로 표시된 부분은 2021년도에 시행되는 이 품목들에 알아서 제가 표시를 좀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재원 규모인데요. 이 부분은 2021년도에 실제로 분담금을 할증을 하고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보시면 유리병에서 1.5억, 종이팩에서 2.3억, 그리고 페트병에서 14.1억 원 이렇게 해서 총 17.9억 원을 할증을 좀 하고요. 그리고 인센티브는 페트병 무색에 대해서 한 10.3억 정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분담금 할증은 저희가 1,056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약 18억 정도를 부과를 해서 납부를 받았고요. 향후에 인센티브는 65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2022년 12월 내에 저희가 15억 정도를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금액이 생각보다 작다고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저희 분담금 총액이 뭐 한 1년에 보통 2천억 정도 되는 상황인데 금액이 작다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2021년도는 품목이 한정되어 있어서 이 금액 자체가 되게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은 비슷한 내용이라서 시간 계산 경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세부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저희가 좀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 향후에 생산자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한 후에 초안을 마련한 후에 관련 전문가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런 다음에 최종안을 마련한 다음에 2023년도에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 분담금 할증하고 인센티브 관련 내용을 업무를 해오다 보니까 앞으로 개선할 부분이 좀 있다는 부분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포장재별, 제품별 형평성 문제 해소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이제 재활용 등급은 모든 포장재에 존재를 하는데 최우수 등급, 즉 인센티브 대상이 되는 포장재는 2개 포장재밖에 없습니다. 페트병과 PSP. 그러다 보니까 다른 포장재에서 조금 문제 제기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수 등급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면 어떨까 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우수 등급이 너무 비중이 높은 거예요. 실제 현실적으로 이제 인센티브 지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 개발 좀 더 하든지 또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기준도 이제 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최우수 등급 이 다른 품목에도 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발굴 작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화장품하고 생활용품인데 이 제품군은 너무 좀 억울한 거죠.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 구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할증제만 계속 내는 겁니다. 근데 할증제만 낸 걸 인센티브는 생수 같은 상대적으로 재질 구조 개선이 용이한 제품군에서 다 받아간다. 그런 문제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 구조 제품군에 대한 조사, 해외 사례, 연구 개발 등을 좀 강화해서 이쪽을 지원을 확대하고요. 또 이제 모든 포장재가 균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사업을 발굴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중장기 재원 운영 방안인데 향후에 이런 제도가 운영된다고 하면 이 재질 구조는 더욱 지속될 거고 또 생산자의 노력도 더불어서 더 강화될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인센티브 대상이 되는 그 최우수 등급은 증가될 거고 반면에 할증 대상이 되는 어려움 등급은 이게 점차 줄어들 거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적정한 인센티브 지급 비율이라든지 그리고 등급별 변화 추이를 저희가 예측을 해서 안정적인 재원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